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시입니다. 어제 저녁에 KBS 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을 문재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은데요. 대통령이면 잘못된 거, 잘된 거, 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이도 인사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하나같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사는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게 정말 열받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이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는요, 텔레비 보다가 네, 보기가 싫었는데도 네. 저희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보다가 뭘 좀 날려버리고 싶었어요. 네. 브라운관을 깨버리고 싶었어요. 네. 그런 심정이 들었어요. 아니, 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맞나? 네. 예? 아니, 경제기조 잘못된 거 알고 국민들이 다 알고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사 문제 엄청난 실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한두 군데가 이제 자기가 뽑은 대변인마저도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잘하고 있지 않냐, 지금 네. 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먼저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되는 날이지 네. 않습니까? 참, 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2년이 아니라 이제 2년밖에 안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제 TV 특별대담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거치고 누구나 다 실패한 인사라고 얘기했는데 혼자만이 인사 실패, 인사 참사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래요. 네.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게 만연하에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 자, 그 결과 얼마나 참담합니까?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요.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더 어렵고, 기업은 기업하기가 힘들어서 이 나라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게임의 룰을 바꿔서, 선거 규칙을 바꿔서 입법부까지 장기 독재 발판 마련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통합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회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 오로지 민노총, 특혜, 그러한 사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은 또 어떻습니까? 사법은 더더욱이 법질서, 그렇죠. 민주주의 무너지는. 자, 이 모든 결과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데서 나오듯이, 자, 인사가 잘된 인사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인사가 만사다. 그게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낙연 국무총리 5대 비리 위반 의혹 현황이에요. 병역 기피 의혹 있죠. 부동산 투기 의혹 있죠. 세금 탈루 의혹 있죠. 위장 전입 의혹 있죠.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부동산 있죠. 세금 탈루 있죠. 위장 전입 있죠. 논문 표절 있죠. 자신들이 이런 사람도 안 뽑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병역 기피 있죠. 부동산 투기 있죠. 세금 탈루 쭉 보십시오. 예, 야, 그나마 말이죠.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 사람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예, 박능우, 안경환, 정말 이게 인사 참사가 아니고 뭐냐면 자신들이 말한 원칙도 안 지키면서 잘하고 있지 않냐? 아니, 강경화 지금 외교부 장관 하는 걸 보세요. 그렇습니다. 해외만 나가면 개 네. 망신에 네. 정말 국격 떨어뜨리는 일 다 하고 있는데 뭘 잘하고 있습니까? 경제 엉망진창, 사회 엉망진창, 통일부 장관인지 적화통일부 장관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게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장하다 못해서 헛웃음만 나오는 거죠. 네. 정말 헛웃음만 나오고, 어제는 정말 그 얘기 듣는 순간 정말 저는 저도 전문가지만 네. 저도 공직에 몸담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내로남불이에요.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더해서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이 집권했을 때의 정책과 정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서 현 정책과 정말 계속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정말 민생을 원하고 경제를 원하고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정말 우리가 국민들한테 똑바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거시경제정책이나 문화산업정책이나 외교정책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 경제 참사로 이어지는 거, 이런 분야별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대담에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다루고 싶은 분야가 꼭 있어요. 네. 자, 공공 부분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이 4대 개혁이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자, 4대 개혁 중에 금융개혁, 자, 실종이 됐어요. 노동개혁이 변질이 돼서 민노총 청구서로 변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하기는 더 힘들어졌고. 자, 교육개혁. 우리 고1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서 실험적인 정책이나 하고 네. 하향 평준화하는 교육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공부문 개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이 그간에 노력했던 방망경영과 부채 감축이라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렸어요. 자, 물론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민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정말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민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공공기관이 정말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선순환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화와 비효율성으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죠. 단적인 예로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2016년도에 공공기관의 부채가 520조에서 500조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네. 출범할 때는 520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20 몇 조 이상을 감소시켰단 말이죠. 네. 네. 작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불과 출범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 500조를 돌파했어요. 아하. 자, 공공기관 부채라는 거는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민간 기업이 만일 뱅크럽이 생기거나 이렇게 무너졌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공적 자금 투입할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공공기관은 만약에 부채가 생기거나 적자로 돌았으면은 자, 이런 논란 없이 국민 세금으로 메웁니다. 자, 그 국민 세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 장년이 됐을 때 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막중한 부담을 지우고도 공공기관 비대화, 방망경영, 부채 감축은커녕 부채를 더 늘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단 말이죠. 자, 비단 공공기관의 방망경영은 다르게 또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으로 따지면 네. 그룹의 총수예요. 그렇죠. 그죠? 자,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국민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평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거평그룹. M&A의 기재다. 지금은 들리지도 그렇습니다. 않죠. 없어졌어요. M&A 기재다에서 얼마나 방방경영을 했습니까? 네. 자, 외환위기에 그 바람에 휩싸여서 다 공중분해됐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민간의 사례가 있는데, 자, 공공기관의 총수로서 오너 리스크를 자행하고 있는 거죠. 자, 오너 리스크가 뭐냐? 자, 에너지 정책. 네. 자, 에너지 정책은 국가 민간의 에너지 정책에 해당하는 원전에 관련된 기업만 황폐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발전을 보면은 우리가 송배전과 발전을 분리했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정부 때. 자, 송배전하는 한전이건, 자, 에너지의 발전의 대표적인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이건, 자, 두 기업이 모두 다 박근혜 정부 말기 때는 한전은 7조 원 가량의 순이익을 남겼어요. 자, 문재인 정부 작년에 마이너스 1조 원 이상을 기록합니다. 한수원 2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기는 회사로 물려줬어요. 네. 작년에 적자로 돌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게 오너 리스크라는 거죠. 아니, 지금 한전 망하고 있죠. 한수원 망하고 있죠. 네. 야, 그러면 물값 올라가죠. 전기료 올라가죠. 국민한테 다 부담이 되는데 말이죠. 자, 국민들 다 부담이죠. 당장 국민들 부담이고 또 세금 투입할 거 아닙니까? 세금 투입하죠. 그죠? 세금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 세금들이 요새 이런 소리도 들려요. 자, 모기업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네. 자, 비용 처리를 이 정도만 하고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비용 처리가 기업 입장에서 덜 되면은 네. 과표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표가 올라가는 만큼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자, 막대한 세금을 거둬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걸 못다 해서 이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오너 리스크에 의해서 생긴 적자까지 세금으로 메꾸는 현상까지 온다는 거죠. 아, 큰일 났네요, 진짜. 자, 여기에 또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건보공단, 우리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장형 공기업은 아니에요.
공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자, 2006년 말에 무려 거의 4조 원 가까운 그런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회사로 물려줬어요. 네. 자, 지금 오히려 4조 원 가까운 그런 적자 기업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수도권에 30만 원 공급한다. 도시재생에 6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다. 자, 돈을 주면서 일을 해라. 이러니까 또 흥이 난 기업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LH입니다. 그러한 LH조차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수조 원 가량의 수익을 나는 회사가 수익은 났습니다만 그 수익 규모가 작년 말에 8천억 정도로 급감했어요. 자, 이걸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 공공기관도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성역이 아닌 거예요. 네. 자,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그러면 정말 이렇게 비대화하고 방망경영을 하고 해서 민간을 끌어들였다면 민간이 경제 성장의 성장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민간을 견인해서 성장 기여도에 성장을 하게끔 끌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오히려 후퇴를 했어요. 2017년도에, 그때 2017년도의 경제 성장은 전 정부의 경제의 정책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의해서 민간의 성장은 기여도는 2.3 정도 됐습니다. 2.3%. 근데 작년에는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1.9% 정도로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민간을 견인하지도 못하고 방망경영과 부채 감축만 일삼는, 그리고 오히려 비효율만 증대되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게 바로 민간으로 따지면 그룹의 오너인, 자, 공공기관의 오너, 그룹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오너 리스크를 이렇게 정말 대놓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공공기관 무너지고 있고 기업도 무너지고 있고 정부가 하는 일 모두가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암담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현실 인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현실 인식이 없고 정말 탁상공론에 정말 통계 수치는 그들에게 유리한 그들만의 수치만 뽑아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민간에서는, 민간 영역에서는 자영업자들 못 살겠다 그러고 있고 양극화는 이처럼 분배가 심화된 적이 없는데, 근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통계만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이제 경제정책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죠. 이게. 아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 보고 국민들이 브라운관, 그러니까 TV 스크린을 한 2천만 대가 깨졌다고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바쁠 것 같습니다. 이거 고치느라. 예,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화가 난다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예, 그런 2주년 기자회견, 회담이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이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여러분들도 일조해 주십시오. 신의 한 수 구독해 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추천 버튼,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